자, 이번 시간은 소설 부분입니다. 황소년의 고개사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1, 2, 4번 중에 담화 표지에서 힌트가 어디 있나 봤더니 몇 번에 있죠? 2번에 있습니다. 2번 적절히 아는 것 밑에 뭐예요? 보기라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고개사는 6.25 전쟁 당시 작가가 직접 겪은 대구와 부산에서의 피난살이의 경험을 자전적 서사 형식을 통해 표현한 소설로 개인의 체험과 역사적 현실을 연결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야기는 몰인정은 대구의 변호사집에서 겪게 되는 수모와 부산의 변호사집에서 마주한 원 거주민의 멸시와 천박하고 경솔한 그들의 태도를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왜 다 변호사집이지? 희한하다. 그치? 계속. 작가는 전쟁의 잔혹성과 폭력성, 전열감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대신 전쟁과 같은 상황이 개인의 윤리와 사람 사이의 정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피난 생활을 하는 한 가족의 일상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형성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오케이. 제가 목이 아파서 사탕 물고 시작한 거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맨 처음에 배웠던 작품이 뭐라면 유교 관련된 작품이 이런 거예요. 명선이가 나오면서 기억 속에 들꽃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냐면 전쟁통에 막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거야. 그 사람들 밥 좀 주십시오. 뭐 우리나라 민족 특징이 뭐예요? 아이고 앉으사님, 아이고 어디서 왔는겨 물어보면서 저기서 왔구나.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엄마가 이제는 누가 와도 밥 없다고 그래요. 안 줘요. 점점 인심이 변해가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막 도와줘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따뜻한 정이 있는 민족입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뭐야? 더 이상 그 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소설입니다. 소설 작품을 볼 때 뭐라고요? 시대는 이제 알았어. 언제야? 시대 하나, 둘, 셋? 6.25였잖아. 그죠? 그럼 뭐예요? 6.25. 이제 몇 인칭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인칭 1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봐야 되죠. 1인칭 작품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마치 뭐야? 내가 아는 사람이 지인이 본인의 마음을 알려주듯이 이야기하는 거. 3인칭 전절 작가 시점의 특징이 뭡니까? 신이 되어서 신이 나에게 모든 정보를 다 주는 관점. 이해되셨죠? 오케이. 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밖에 들어오니 아내가 어둡고 춘방에 혼자 앉았다가 됐던 근심스러운 어조로 좀 전에 이댁 노파가 나와 이 방을 비워달라고 한다. 이유는 이제 구공탄들인데 이 방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로 아내가 이댁 식모에게 들은 말이 이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1인칭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내란 단어 나왔잖아요. 맞죠? 아까 낮에 예의 노파 한 패가 몰려왔는데 그중 한 노파가 이쪽 들고서 다복솔 뒤에 감추인 거정님 발견했던 것이다. 이런 데는 늙어서 눈 안 어두운 것 뜻하리였다. 그게 뭔가 싶어 가까이가 들여다 보고는 획 고개를 돌며 애틋해 대체 이런 데 뒷갈 만들면 될 말인가. 그 다음은 이택 노파에게 정원에다 그런 벼슬을 내다 아니면 환장했는겨. 거기서 주인 높은 한바탕 거짓대는 할 수 없는데 사람이 사람 모양만 했다고 사람이냐고 사람의 행실을 해야 사람 아니냐고 자기네 집이 피난 수수용소 아닌 바에 당장 내보내고 말아야겠다니 야단법설 했던 것이다. 그러고는 아내한테 나와 방을 비워달라는 용을 내린 것인데 그래도 이 노파 우리한테 나와서는 거다 뒷가 만들어서 나가달라는 말을 못하고 이제 공탄 들이대서 방을 비워달라고 한 것이었다. 잘랐어.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노파가 얘기 안 했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제 뭐야 이 월세 지금 나가 이런 거죠. 그치? 실은 이 점이 이 노파라고 하면 자신 말한 인간은 인간다운 해야 되는 건 몸소 실천에 배는 대목이 아닌간다. 연한 노파 자신이 우리들에게 안뜰 변술상지 못하게 하고 거기다 거정님을 치게끔 분부해 놓았으니 진득이 아닌 우리가 우죽동 안뉴스러운 것 실로 면목이 없는 행실에다 거기에 대소변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잊지 않으려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들어있는 곳이 실은 사람 살방이 아니야 구공탄이나 들어 헛간이라는 걸 밝혀준 점에서 얘가 뭐야 그 할머니를 비꼬고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이쯤 되어 읽어주세요. 시작. 변호사 때 헛간에서 쫓겨난 우리 초라하기 짝이 없는 황소년 가족 부대는 대구 시내를 전전하기 수상차 드디어 3월 하순께는 부산으로 흘러내려오기까지 되었다. 요런 부분은 사실 객관화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1인칭 시점인 걸 보여주는 거고 그쵸? 그리고 자기 가족을 황소년 가족 부대라고 했잖아요. 마치 남 얘기하듯이 약간 객관화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력 부분 부산 피난 생활 중에 나의 가족들은 방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 우선 급한 대로 처제의 방이 신세졌는데 그곳의 사정도 순탄치 않았다. 결국 대구에서 전 방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고 나와 아내는 어쨌든 일을 해결하고자 한다. 내가 이를 옮겨온 지 사흘되던 날 저녁 아내가 나는 은화한 결과 어쩌면 중이 댁에서 타협을 받아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가 한 달 방세를 가져와서 사정해봤는데 그래 가져갈 방세 금액이 문제였는데 2만원 3만원 말통하지 않을 것 같고 4만원 할까 애랑은 또 5만원 그러니까 통곡에 결정을 했다는 거죠. 우리 친구 한번 읽어주세요. 방세 5만원 시작. 방세 5만원씩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들리는 말에 다다미 한 장에 만원씩이란 말도 있고 정하고 있던 방세를 올릴 참으로 방을 비워달라는 수가 비일비재라는 말이 있는데다 더욱이 우리는 변호사 인감의 말대로 법적으로 해결을 지어서 노선이나 여관으로 쫓겨나가는 날이면 큰일이다. 이런 박세나마 내고 타협을 얻으면 마음 놓고 나가 열심히 장사를 해 살아나갈 결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소설 읽다 보면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2024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메이징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 우리 선조들한테 정말로 놀랍니다. 그쵸?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보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우리 희연이는 경험해볼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항상 4시 반에 일어나셨고 5시 반이면 출근하는 모습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잠깐 회사 다닐 때 그렇게 진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 빠르더라고요. 왜? 이제 회사 사람들이 봤을 때 저희가 도대체 몇 시간 언제 어디서 자길래 이렇게 빨리 나와서 제가 처음 어렸을 때 사원했을 때 저희 회사가 무역센터에 있어요. 삼성도 무역센터에 있었는데 제일 빨리 가서 제일 빨리 물을 줬거든요. 난이나 그런데 그걸 저는 몰랐는데 우리 사장이 다 CCTV가 있으니까 그걸로 나를 눈여겨본 거야. 부지런함을. 그리고 퇴근은 보통 몇 시였냐? 너도 이해가 안 될 거야. 퇴근은 보통 11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4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집에서 맨날 아버지 모습 그걸 봤기 때문에 원래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내가 부지런한가? 부지런한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제 스스로. 그런 걸 보면서. 이것도 대단한 거죠. 지금 페난을 와서 집에 방을 겨우오던데 뭐라고 있어? 벌써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대단한 선조들이에요. 아내는부터 우리 친구 읽어줍시다. 시작. 아내는 남은 옷가지를 얻고 국제시장으로 나가고 큰애 둘은 서면에 가서 미군 부대 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아유, 애들도 공부부 다 장사하고 있네. 그치? 지금의 5만원 아내 장사 돈에서 떼어낸 돈이었다. 안바에 들어갔다. 준만에 아내가 돌아왔다. 손에 돈이 들렸지 않다. 그러면 됐나 보다 하고 그러나 아내 말은 그렇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발 비워달라는 것이다. 영감과 큰아들은 다담이 8방 장에서 자고 큰 온돌방에 장하늘과 부인이 자고 있는데 그러고 좁아서 못 견딘다 말을 하겠는지 장반한 딸들이 말에 할매 폭언 소리에 도시 잠을 잘 잤더니 기어코 그 방을 할매 방으로 쓰게 내달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아내는 또 우리가 어떻게든 할매 주물 자리를 넉넉히 내올릴 테니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 것이었다. 무슨 말이냐? 그럼 저희 방 그대로 주시면 저희가 할머니랑 잘게요.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 그걸 부인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 딸 친구가 있어 방 하나 구해주면 금 손목시계를 선물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간이 서늘함을 느꼈다. 금 손목시계라니 문제 좀 큰 것이다. 그래 가져갔던 돈은 어쨌냐고 물어보니까 차관 딸들 책을 한 권 사보라고 놓고 왔대. 뇌물이죠? 그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튿날 그 돈 도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다. 난 학교 나가는 날은 학교로 해서 그렇지 않다는 아침에 직접 남포동 공항에 계신 곳에가 하루를 보냈다. 이곳 피라미드는 되게 담배 장사하느라고 애들만 한 게 모두 나간다. 부모도 그 축에 하나 있다. 난 여기서 서면 간 내 큰 애들이 돌아오길 기다려 국제청에 들려 얘도 엄마를 만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게 한일과 했다. 그날도 그랬다. 우리 친구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저녁에 모여 들어가니 방 안에 말 같은 처녀 둘이 와서 버티고 섰다. 이댁 딸들인 것이다. 누가 형이고 동생인 것도 구별 안 되는 저하고 큰 딸은 시내 모 여학교 졸업반이라는 것이고 작은 딸은 4학년이라는 처녀들이었다. 이들이 오늘 저녁엔 이 방에와 자야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 등말 같은 처녀 중에 누가 친구한테 방 하나만 구해주면 금손목시계를 프레젠트 받을 수 있는 아가씨일까 생각해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를 피해야 할 걸 느꼈다. 아주 나쁜 년들이죠. 지금 오자마자 오늘 나가래요. 오늘 어떻게 나가? 그런데 이 말 같은 두 처녀 누구랄 것 없이 2, 3일 내로 반대방을 내놓은 말과 함께 나에게 시선 한 번씩 던져나갔다. 그 시선들이 몇 시간 눈초리였다. 어쨌건 그것은 벌써 아무래도 좋았다. 그저 이들의 정보에 그 효과가 있어. 내게는 이들의 오빠된 청년이 내 딸기를 몇 번 갈긴 것보다 더 컸다는 것만은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큰 임팩트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나가는 나는 어서 이곳을 나가고 싶었다. 얘는 학교 가는 날이기도 했다. 풍경 날린 현관문 쪽을 열고 나서서 응접실 거기 꽃이 진 동명나무 이편에 변호사님의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회한몽인지 매만져주고 있다. 천년의 여간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가 아니었다. 좋은 집이나 인생이나 이렇듯 한 포기에 주문까지 아끼고 사랑하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할 종류의 건지는 모른다. 나는 무엇을 쫓겠지 그곳을 빠져나왔다. 나는 지금 뭐야 방을 어딜 보아지 하고 자빠졌는데 지금 이 뭐하고 있는 거야 이 영감은. 회항목 팔자 좋다. 그쵸 이해되시죠? 이런 걸 따라합시다. 극적 대비. 극적 대비라고 합니다. 극적 대비는 어린 시절에 많이 나와요. 서양극에서 주로 극적 대비가 많이 나오는데 뭐예요? 그 유명한 성냥팔이 소녀죠. 성냥 허이 추워 하면서 커다란 유리 안을 보고 있으니 애들이 성탄절이라고 칠면조랑 케이크를 먹고 있다는 거야. 근데 뭐야? 잡아 유리를 통해서 극적 대비 뭐야? 유리는 보여요. 근데 만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그러니까 뭐야? 긍정이자 부정이에요. 긍정 뭐예요? 좋은 것이 보인다고 부정 뭐예요? 만지거나 먹을 수는 없어요. 그 상태로 얼어 죽죠. 이런 극적 대비가 있으면 뭐야? 더 세대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해되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난 쫓겨나려고 하는데 집주인 뭐 하나 봤더니 지금 나를 닦고 있어 이 미친놈이. 그죠? 얼마나 그냥 마음이 그러겠어요.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읽어주십시오. 시작. 일이와 관련하여 미끄를 위한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듀얼 문제네요. 듀얼. 그러면 B로 일단 보겠습니다. B가 뭔지 봤더니 B가 뭐지요? 헛간. 어디 나와요? 앞장이에요? 뒷장이에요? 앞장에 중력 그 위에. 중량 위에 보면 구공탄애들이 헛간이란 걸 밝혀주죠. 헛간. 갑니다. B. B는 표면적으로 다른 의미지만 실제 가리킨 공간 동의다. 맞네요. A는 방이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헛간을 쓰겠다는 것은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기 높아서 내세운 구실. 맞네. 자, B의 용도로 사람 살면 공간 아니다. 맞네. 헛간이니까. 헛간 같은 공간이더라도 내 방으로 쓸 수 없을 만큼 나의 가족들 절박한 상황. 맞네. 헛간을 쓰고자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가 생존에 불가피했던 것임을 나는 대부를 떠난 이유 알게 됐냐? 아니잖아요. 날 쫓고 날렸던 구시 있죠. 정답 몇 번? 5번. 듀얼이라서 솔로 치환을 했는데 이거는 B 단일로만 풀기는 좀 힘든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지? 2번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읽었으니까 1번. 나의 가족을 두고 거짓말을 표현한 거. 자, 이거는 오른손 문제가 정확하네요. 뭐야? 1번을 다시 천천히 우리 친구가 읽어줄게. 시작. 나의 가족을 두고 거짓대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모린정은 노파로부터 황수는 가족이 수모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 유형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런 걸 저는 오른손 문제라고 하거든요. 왼쪽 전제는 거의 맞아요. 이게 100문제라면 99문제는 왼쪽 전제 맞거든요. 오른쪽이 맞나 틀리나만 검증하시면 됩니다. 오른쪽만 보겠습니다. 모린정한 노파로부터 황수는 가족이 수모를 겪었다. 맞네. 그치? 그 다음에 2번 황수한 가족의 상황이 매우 처절했다. 맞네. 그치? 그 다음에 3번 원 거주민의 천박과 경선할 때도 맞네. 그 다음 밑에 자전적 서사의 형식 활용 위에 나오죠? 역사적 현실 작가 개인의 경우와 연결 사건의 진실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일리 있어. 세모 쳤어요. 왜냐면 진실성 때문에 세모 쳤어. 근데 보기에 나오긴 나와. 그 다음 오른쪽 5번만 볼게요. 차관 멸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방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잖아. 정답 몇 번? 5번. 이 모양 중에 꼭 기억해 놓으세요. 뭐는 뭐다 할 때 주로 왼쪽이 아니고 뭐예요? 100문제 중 99문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의심이 되면 수능 5개년, 모의고사 5개년 총 포함해서요. 오른손 공식으로 풀리나 안 풀리나 한번 검증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이거 오른손 문제네 하고 느낌이 옵니다. 알겠죠? 이해되시?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겨볼게요. 다음은 윗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나 가로 안에 들어갈 걸 하나의 어구로 조건에 맞게 서술하세요. 소설 읽고 난 다음 제목이나 왜 보게사 했지 생각보다 보게사는 어디를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줄타기 공말, 요술, 제주넣기, 공따이를 연애를 통틀어 이른 말 뜻 아슬아슬할 정도 위태로운데 더 읽을 필요도 없죠. 왜 고개를 하는 거야. 아니 인생 살아가는데 고개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뭐에 처해 있다는 생각 뭘까요? 위태로운 상황. 이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맞는지 모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강이죠? 앞쪽에서 지금 무엇이니까 위태로운 상황 상태 맞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작품 모양새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상태에서 다시 연극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는 어디서 무엇이 되려 만나랴 이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수필 하나만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수필은 메인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메인으로 나오지 않는 작품이 여러분이 그냥 수필 보면서 어느 누구의 일기구나 그래서 모양새 한번 내용적으로는 한번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자 올해는 희곡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도이기 때문에 희곡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우리 학생이 읽어주세요. 시작. 고구려 평강원 시절 사냥꾼 온달은 꿈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 백년 가액을 맺는다. 그날 정치적 이유로 궁을 쫓겨난 안자로 가던 공주는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온달을 만나고 그의 아내가 되기를 청한다. 온달은 공주가 꿈속의 여인임을 알게 된다. 온달과 혼인한 공주는 남편을 정성껏 내줘야 했고 온달도 열심히 노력하여 뛰어난 무공을 지니게 된다. 장수가 된 온달은 신라군이 북경을 침범하자 자처하여 쌍투에 나갔으나 죽음을 맞이한다. 부하들이 온달을 장사 지내고자 하나 관이 움직이지 않고 이 소식을 들은 공주가 죽은 남편을 찾아온다. 자, 우리가 무대 연출 감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무대에서요. 자, 온달에 나오고 몇 명 솔자 나오겠죠. 자, 돌격할 때 온달 포함해서 4명이면 별로 그쵸 현실감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너? 배경이랑 소리. 와! 이런 거 그쵸. 뒤에 뭐 LED를 할 수도 있고 요새 그쵸.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장군 비록 어제까지 장군이 치셨던 활판이 하나 이제 누굴 위해 여기 머물게 돼 이렇게 때를 쓰십니까? 장군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시죠. 고우려 내 아버지의 나라 당신은 원수 용서치 않으리라. 평생 가서 반역자들 모두 도륙합시다. 잘랐어. 그러면 적에게 죽은 게 아니고 뭐예요? 반역자가 죽은 것에 느낌이 오죠? 자, 돌아가십시다. 손짓을 한다. 의병된다. 관통관 닫고 관을 올려놓은 받침에 채를 감는
잡는다. 틀어 올려라. 갑자기 올라가. 놀란 소리 웅성웅성. 그지? 카자 평성을 그것에 장난감 반영자들 사사치가 나는 목을 베리랑 공자 움직이고 있어요. 그 밑에 한번 읽어줄래? 공주신년 시작. 공주 신녀관 군사대 서서히 퇴장. 부정과 장수 몇 사람만 무대에 남는다. 무대에 몇 명 있는지가 이 곡에선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보자마 장수 몇 사람은 남아있는 거야. 됐죠? 자, 오케이. 번갈아 가면서 합시다. 공주의 노여하심이 두렵습니다. 필시 무슨 기밀을 알아보셨으니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투구를 벗으라고 하신 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너희 중에 배반한 자가 있으면 행여 온전히 상을 누릴 목숨이 있거니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억울합니다. 그렇겠지? 이것을 문제 삼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이것이 어쩌다 말인가 이토록 신랑 누나가 싸운 것이 군법에 어긋난단 말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공주보다 더 높은 분이 우리 편이야. 헤헤헤. 가자. 병성으로. 거기서 과연 누구 목이 먼저 떨어지나 보자. 공주 뒤를 따른다. 이때 많은 생각 갖고 오는 게 장교 군사유로 들어가는 사람 멈춰섰다가 다시 나온다. 갑니다. 내가 대사할 때 공주해주세요. 갑니다. 당시고 웬일이시오? 웬일인가? 왕열받들어 공주를 모시러 왔어. 나를? 그러하오. 나는 여기서 살기로 했느니라. 돌아오시란 군보이시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돌아와서 그렇게 여쭈어라. 아니되옵니다. 무엇이라? 내 이놈, 네가 실상하였느냐? 실상한 것도 아니오. 아니 이놈이. 온달령은 돌아가신 만에 공주 공을 지키지 않고 왜 함부로 고나가셨소? 무엇이? 온달이. 얘는 지금 뭐야? 온달의 모친이 이렇게 놀란 거 봐서 지금 온달이 죽은 걸 처음 한 거예요. 그죠? 그것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온달령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달이. 내 무슨 짓이냐? 네가 어떻게 죽고 싶어서 이다지 방자하냐? 방자? 세상 밖에 일도 모르지. 온달 없는 공주가 누구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 어떻게 된 일로 좀 지나치게 하는가? 가만히 비켜 써있어. 아니 이놈을 끌어가라. 병사일고 대살일고 퇴장. 자 걸으시오. 내가 정녕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느냐? 내 말을 왕명만 들고 온 사람에게 이놈이 정녕 실상했구나. 내가 돌아가면 어찌 될 줄을 모르느냐? 나는 이곳에 머물기로 하고 이미 아버님께도 여쭙고 오는 길 누가 또 나를 지지한단 말이냐? 전 그렇다면 그들 중에 내가 군에 갈 것이니 오늘은 물러가라. 정 지금 안 가시겠어? 내가 말을 어느 길로 듣느냐? 네가 아마 잘못 알고 온 것이니 그대로 돌아가면 오늘의 허물을 내가 가히 묻지 않으리라. 정 수원이를 평안하게 모셔라는 명령이었다. 잡아라! 병사들 공주의 팔을 좌우로 잡는다. 공주 레디 액션. 어머니. 편하게 들으라. 병사 칼을 뽑아 공주를 앞에 찌른다. 앞으로 쓰러진다. 붙잡은 병사 서서히 땅에 눕는다. 장교 손을 지시한다. 큰 비장보다 의료 공주의 시절 산다. 장교 또 지시한다. 병사를 공주를 들고 퇴장. 장교 뒤따라 퇴장. 공주의 살에서 퇴장할 동작 마치 의전의 동작처럼 기계적으로 마디있게 처리. 공주 좋은 세상에서 또다시 만납시다. 옴모 사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서있다. 모두 퇴장한다. 무대 정면을 중심 움직여 나온다. 밝은 진홍색 배지와 성성한 맥발에 강하게 대조되어 날이 저물려 이 조금 전 병사들의 퇴장 무렵에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 흰 눈, 진홍색 배자, 백발이 이루는 색채 덩어리를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조명을 옴모 소리는 없이 입속으로 중얼거리는 표정. 읽어주세요. 시작. 눈이 오는군. 오늘은 산에서 자는 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냐고. 저 미쳤죠? 맛이 갔죠? 지금 그죠? 이해됩니까? 제2년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그러니까 우리 전통극의 내용에 전통의 내용 플러스 뭐야? 서양극에서 뭘 가져온 거죠? 희곡 중에 비극을 가져온 겁니다. 비극이 더 장엄하잖아요. 그죠? 그 사실 우리 내용에서 보면 온달장은 죽은 건 맞고 장엄하게 그러면서 온달장군 갑시다 보면 가면서 원래 끝나요. 뒤가 새드엔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뒤에 이제 내용을 덧붙여서 이제 새드엔딩을 끝나는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류의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일 힘든 작품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메밀꽃 필 무렵인데 메밀꽃 필 무렵 어떤 내용이에요? 소설이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 2학년 때 뭘로 배웠어요? 시나리오로 배웠죠. 그쵸? 이 콜라보로 나왔을 때 아니면 이 유형을 꼭 기억해야 돼. 이것이 만약 소설이었다면 이런 내용들 그쵸? 내신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신에서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어주시고요. 오른쪽에 보면 오늘의 마지막 부분 42쪽에 보면 현대시가 나옵니다. 현대시 중에 독재정부 때 2라는 거죠. 자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서 큰일 났네. 하나 빼먹었네요. 이 중간에 여기서 독재가 있는데 이 중간에 껴있는데 1, 2로 나뉘어요. 부서라. 이번에선 절망. 떨어진 작품. 자 독재정부 하면요. 김수정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재정부의 대표 오더 대표식인데 자
뭐 김수영의 폭포, 김수영의 풀에서 보시면요. 민중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폭포에서 심지어 내려가는 의미를 닫대로 보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봐봐.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간 다음에 전두환이라고 더 센 애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하게 됐어요. 절망하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어느 날 도금을 나오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천만 이름만 공개하는가? 시적 화자가 나와있죠. 나 안에 우리라는 단어로 나와있습니다. 저 왕궁 대신에 왕궁 음탕 대신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부정부패 대신에 50원짜리 갈비에 왜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공개하고 옹졸하게 공개하고 설랑단지 돼지같은 주인 연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 참 사소한 거에 화를 내는 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주인 연이라고 내가 지금 뭐예요? 비속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본인 수준을 격하하는 그 기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후진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어는 우리 친구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한번 정정당당하게 북적펴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원락 파면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시련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근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이 작품은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합니다. 나는 본질에는 욕을 못해요. 왜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본질만 계속 욕을 하는 나의 모습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작으냐 나는 맛이 같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시로 평가가 됩니다.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오래되었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였다. 이럴 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에 제14 야전병이 있을 때 정부들 간호사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지를 개키고 있는 날 보고 왜 남자로서 포로교사 되지 않느냐고 남자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놀린 적이 있다. 너를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이 스펀지 만들기야 거지 젓고 있는 일과 좀 더 다를 바 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이 치고 머리 피도 안 마른 놈의 투정에 친다. 떨어진 은혜나임도 내가 밟고 가는 것이었기에 사연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시대 때는요 독재정부 때는 통금이 있었거든요. 통금 때 막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잖아. 근데 지나가면 걔가 울죠. 그러니까 그거에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돌아다니는 사람은 둘밖에 없거든요. 간첩아니 뭐야. 독재 좀 물러가라 운동하다 도망친 사람들 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이 된다. 무슨 말이야. 나도 독재 물러가라 다시 해야 되는데 얘 분유감도 벌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지. 요런 거예요. 이해되죠?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 그냥 떨어질 수도 있잖아 내 머리에. 근데 뭐야 나는 깜짝깜짝 놀라 가시밭길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아무래도 나는 비껴서 있다. 절정 위에 서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껴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는 조금쯤 이게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분명 알고 있어요 본인이. 절정에 비껴서 있는 게. 넘겨볼게. 아마 이육사의 절정에서 체험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육사 선생님이 일제 강점기에 절정 위에서도 뭐야 무릎 꿇지 않고 그쵸 딱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 김수영은 본인이 보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절정에 서 있지 않지? 뭐 때문에? 무서워서? 애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왜 못 서 있는 거야 나는? 병신인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장에게 땅증이 못하고 이발장에게 구청증을 못하고 동해증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아요. 1원 때문에 뭐래야 나는 얼마나 적으냐. 또 청자 제한을 줬죠. 그래서 의인법이 사용됐습니다.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점점점으로 여운을 남기면서 이 시는 실제로 내가 작다 그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독재 정부 항거하다가 이제 제2독재가 선언이 됐잖아. 그죠? 전두환 정권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탄하고 있지 않느냐. 각성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해설로 한번 넘어갑니다. 2번 해설 갑니다. 어느 날 보고 나오면서 이 작품이 창작된 1965년 당시 역사상이 잘 담겨있다. 6.25 전쟁의 경로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우리 민족 구성은 저만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독재 끝나지 않은 사회구혁명은 온전히 결실을 거두지 못했고 군사정면을 통해 새로운 권력 잡은 세력은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빌미로 자유와 민주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억압하였다. 아울러 한일협정 체결이나 월남판 같은 중요한 사안들을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권력층의 일반적 의지에 따라 강행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의를 위해 크나큰 희생을 감내하고자 했던 소설 제한 시민 대부분은 소시민적 삶의 태도 밑줄 나만 밥 먹고 살면 그만이라는 태도란 뜻이야. 전혀 사회적 유지하는 침묵하는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 시대 때 대표적 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 수능에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내신에서는 이런 부분을 선호해서 서술형을 낸다는 말이죠. 내신에서 제발 고3은 서술형도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수능에도 서술형인데 서술형 웬일입니까? 어쨌든 내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학년이라면 학교가 너무 만만다면 너 전학 가라 이 말 할 수 있겠지만 고3까지 버텼으면 이제 학교 알잖아요. 어떻게 내는지. 그 느낌에 따라서 어차피 이제 주사위 던져졌어요. 없네 아니면 화자가 선택했겠죠. 이 둘에서 내신 타기 쉽습니다.
이해되셨죠? 포기하는 애들 많이 포기했습니다. 1학년 때 거의 포기 안 해요. 2학년 때 국어 포기 별로 안 하거든요. 3학년 때 포기 안 하면 화끈하게 포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화끈하게 오히려 우리가 잡고 있다면 오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신감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나 어느 대학 가지? 오늘 이제 저녁에 좀 시간 좋잖아요. 딱 끝나서 저녁도 먹고 어느 대학까지 한번 전형을 또 쭉 보면서 이 전형 가려면 내가 성적이 뭐가 필요하구나. 마치 쇼핑하러 가는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200만 원 갖고 있는데 이거 얼마지? 198만 원 살 수 있죠. 102만 원 못 삽니다. 못 사요. 세일을 기대하지 마세요. 못 삽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나를 객관할 수 있다면 문학처럼 내가 객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